몇 년간 농식품업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오셨잖아요. 여전히 농식품업계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제 농식품 투자에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는 농업과 식품을 좀 떼서 봤었어요. 앞으로의 흐름은 농업과 다른 섹터들이 좀 이종 간의 결합처럼 다 연결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 농업 안녕하세요. 남작의 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업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진행을 해줄 최적 변호사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법무법인 DLG에서 농업, 식품, 그리고 스타트업 담당하고 있는 최재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라고 이렇게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시던데 왜 그렇게 다니시는가요? 처음부터 난감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이력이 좀 특이해서 로펌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에 대해서 좀 친숙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서 제가 뭐 광고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많이들 불러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는 사실 이제 그쵸.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직장 동료였죠. 직장 동력이 됐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스타트업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모셨고요. 오늘의 실제 메인 게스트죠. 한상엽 소풍벤처스인가요? 예, 대표님 그렇습니다.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소풍벤처스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이자 벤처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한상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근데 농업 분야에서 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농업이 종합예술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가지고 그런 분야 하나하나씩마다 스타트업이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농업 분야에 스타트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대표님 있잖아요. 예. 한 대표는 왜 스타트업 대표신데 농업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농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한때 열심히 했었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이 그 모든 산업이랄까요? 혹은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라면 잠재적으로 큰 포텐셜이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농업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행이네요. 네. 소풍 벤처스잖아요. 소풍 엑셀러레이터. 예. 임팩트 투자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임팩트 투자사가 뭔가요? 예, 임팩트 투자사는요, 그 일반적인 투자사의 기능에 좀 더해서 투자하는 영역이 좀 더 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 내지는 소셜 임팩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삶의 질이 개선된다거나 하는 형태로 큰 임팩트를 추구하는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경제계에서는 ESG 등을 고려하는 투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돈이 되나요? 예,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제 돈이 될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다 정도로 조짐. 제가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가 농업 투자를 꽤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가 한 16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가 농식품이에요. 굉장히 많다.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좀 해수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막 되는데 재밌는 얘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이 방송을 보는 농업계 분들은 사실 벤처 캐피탈이 뭔지 엑셀러레이터가 뭔지를 그렇죠. 아마 네. 생소하게 들릴 것 같거든요. 네. 엑셀러레이터가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벤처 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은 말 그대로 벤처 기업,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주로 이제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들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좀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엑셀러레이터는
한국에선 창업기획자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법률상 용어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주로는 완전 극초기 뭐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에게 뭐 코칭, 뭐 멘토링 혹은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네.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들이 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뭐 그러면서도 재무적인 투자도 일부 하는 이런 곳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가 굉장히 유명한 데도 많잖아요. 예. Y 컴비네이터 같은 데라든지 뭐 맞습니다. 그런 데는 네. 그쪽도 아마 농업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거로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엑셀러레이터는 어떻습니까? 농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나요? 예. 이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현재 정부 등록 기준으로 약 뭐 400여 개가 넘는 엑셀러레이터가 많이 있죠.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농업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 투자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농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네. 또 농업이 이게 진짜 농업이야? 이렇게 좀 애매하죠. 애매한 네, 영역들도 분명히 애매한 존재하잖아요. 영역이죠. 어떤 경우는 에너지랑 겹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커머스나 ICT 플랫폼하고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있으면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예.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예.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저는. 모든 산업 중에 사실상 밸류 체인이 가장 길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되는 저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농업이 가장 어려운 산업이라고. 네. 그래서 어렵죠. 네, 많은 분들이 농업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아는 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면 가장 큰 수익이 돌아온다. 돈을 많이 이런 벌 생각으로 것이다. 농업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엑셀러레이터든 아니 VC든 벤처 캐피탈이든 간에 사실은 자본을 이제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잖아요. 예.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국내랑 해외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부터 말씀드리면 국내는 기본적으로는 꼭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등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자금의 뭐 최소 한 3분의 1 정도는 정부 자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닌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게 농업 분야로 오게 되면 국내에서 좀 활발하게 농업 투자를 하는 투자사들 혹은 뭐 농업 투자 펀드들을 보면 역시나 정부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해외에서는 정부의 비중이 뭐 그렇게 아주 높진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혹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이지만 좀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큰 나라들 혹은 우리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관련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흔히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곳들이 다 농업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금이 대거 투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그 농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하는 맞아. 곳에서 농금원 그죠? 예, 농금원이라고 네. 우리가 부르는 곳에서 농모태라고 하는 펀드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자금을 조성한 다음에 저희 같은 민간 투자사들에게 농업에 투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도록 저에게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대 저에게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VC니까 이제 예.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대체로는? 이건 정말 뭐 왕도가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도 또 전국에 있는 혹은 이제 이 채널이 이제 글로벌까지 뻗어나갈 거라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 있는 이제 혁신적인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저희 소풍 벤처스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정말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들은 크게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농협과 함께 NH 하베스트 X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음. 그것도 한 2, 3년 되셨죠? 예, 맞습니다. 예. 몇 년 된 프로그램이고 농협과 같이 하는 거고요. 예, 농협과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이 농협과 함께 이제 POC, 즉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혹은 제품의 컨셉을 증명하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든가 음흠. 또 CJ와 같은 식품 대기업과도 저희가 유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협은 좀 더 농업에 좀 포커스 돼 있다라고 하면 CJ는 식품과 그렇죠. 좀 더 아무래도 연결이 식품 쪽. 좀 예. 돼서 음. 그 초기 스타트업들 혹은 이제 좀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함께 시장을 더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음흠. 예, 그러면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실제로 그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음흠. 그래서 좀 유망한 산업이 어디일까를 음.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어. 탑 다운으로 어. 점점 내려가 보는 거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 농업계의 에너지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농업과 에너지를 연결시키는 기업은 없을까? 이러면 일단 농업과 에너지 양쪽의 현황을 리서치한 다음에 그 두 가지 키워드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쭉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롱 리스트라고 하는 긴 명단을 만든 다음에 하나씩 만나보는 거죠. 정말로. 예, 그러면서 조금씩 좁혀나가서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농업 혹은 식품 관련 스타트업들이 있을 만한 여러 행사장, 뭐 장소를 막 찾아다닙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대학교 교수님들을 만나서 좀 좋은 스타트업이 없냐라고 하기도 하고, 그 실제 보통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뭐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데모데이라든가 있죠. 혹은 컨퍼런스, 맞아요. 혹은 뭐 코엑스 같은 데서 열리는 엑스포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잠재적으로 유망한 곳들이 없나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투자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투자사 입장에서 오히려 돈을 벌어줄 기업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일처럼 보이네요. 예,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그 투자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실제로 저희는 정말 좋은 스타트업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 저희 함께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좋은 기업을 발굴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좋은 기업을 발굴하려면 실제로 발을 굴려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다녀야 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맞아요. 좋은 기업 찾으려고 정말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짓다와 이 입터뷰를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실제 창업을 하시겠거나 혹은 뭐 좋은 스타트업을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영업하시러 댓글로 오신 꼭 거 아니에요? 남겨주세요. 영업 마인드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건 배워야 되는데. 저도 배워야 돼요. 이게 저도 광고 유착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광고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영업을 못해요. 근데 오늘 또 저희 회사 로고 색깔로 또 오늘 아. 옷을 입고 나와주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네, 이 옷을 감사드립니다. 입는데 하루는 맞는 말이 있는가 봐요. 네. 그런데 스타트업 그러면은 성장이 몇 배씩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 근데 농업이라는 산업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스타트업하고 잘 맞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뭐 고민이자 농업 쪽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그 국내에서 초기 투자사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농업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희조차도 실제 그 원물 생산 뭐 영어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프로덕션이라고 부르는 영역은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농업 생산 쪽. 예. 네. 왜냐면 이게 직접 생산하는 쪽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부가가치 측면에서 마진율도 좀 상당히 낮고 게다가 그 규모화 등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그 작황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크게 받기 때문에 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좀 약점이 뭐 여실히 좀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저희 같이 벤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순전히 다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전후방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딱 그 가운데에 원물 생산 투자 등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장률이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 이런 걸 모두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나 해외 사례들 보면은 뭐 글로벌로 네. 이제 원물 생산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런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어려울까요?
정말 저도 네. 그런 기업을 찾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그 원물 생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작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작황을 뭐 최근에 여러 기후 변화도 있을 거고 음. 또 농자재의 뭐 가격 변동에도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최근에 농업에 또 노동력 이슈가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 구조로 오게 되고 또 심지어 생산을 한 이후에도 농민들이 이걸 직접 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체인 전체에서 가장 많은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생산 쪽인데 그렇겠네요. 근데 반대로 그 생산에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저는 이러한 저희의 우려들 혹은 이 높은 리스크가 뭐 한 번에 고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좀 뭐 농기계라든가 이런 정밀농업 이런 쪽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얘기 들었잖아요. 네, 얘기 네. 들으면 사실 이 방송을 농민들도 가끔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보니까요. 농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첫 번째 이게 궁금해요. 네. 농업에서는 그럼 과연 이 스타트업이라는 거 네, 새로운 어떤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에서는 사실 기업이라 그러면 이렇게 약간 색안경 끼시는 분들 많이 있고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이제는 색안경을 끼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이제 박사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규모화 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사실은 좀 더 이게 법인화되고 그렇게 스타트업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농민분들은 좀 걱정 마시라라는 결론. 사실 이제 뭐 이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는 네. 어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자본 같은 걸 좀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농업을 좀 수월하게 해 나갈까 아니면 좀 맞습니다. 규모를 확장해 나갈까 이런 걸 좀 고민할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제 그렇게 성공 사례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대표님 쪽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이 16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30%가 농식품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일단 농업부터 좀 말씀드리면 농업도 좀 구분해서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영역은 대체육 혹은 대체 단백질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같은 데서 뭐 임파서블 버거라든가 엄청났죠. 정말 큰 성장을 보여줬던 이런 분야들이 저희도 아직까지 뭐 크게 회수를 하진 못했습니다만 결국 인류가 이제 한 100억 명이 되었을 때 현재 농업 인프라가 이걸 버텨낼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좀 큰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고 머지않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대체육 부분이 투자가 굉장히 핫했다가 예. 조금 많이 이제 떨어진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능성이 네, 저는 있다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뭐 최근에도 보시는 거죠. 네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대체육에 뭐 인민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류의 발언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 다 식량 안보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방산과 연결되지 않은 영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식량이 방산일 수 있다. 식량 안보와 연결되는 순간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비축할 거냐 이런 밸류업이 식의 될 수 있다. 좀 기존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환경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서 저는 대체 단백질 영역도 뭐 다시 조망을 받게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또 스마트 농업 이쪽도 저는 굉장히 큰 뭐 관심이 있고 실제로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또 우리 함께하는 소장님도 정밀 농업 그렇죠. 네, 또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게 단순히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시설 농업이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뭐 제한된 농지나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성, 생산성을 뽑아내기 위한 이런 류의 이제 기술적 접근들이 그것도 결국은 식량 안보네요. 점점 뭐 지금도 뭐 확산되고 있고 이제 좀 때가 무르익지 않았나? 이래서 단순히 시설뿐만 아니라 뭐 노지 등 그리고 실제 좀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면 농기계 등까지 좀 연결해서 농업의 전동화 이런 부분까지 좀 저희가 바라보게 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저희도 실제 투자한 몇몇 스마트 농업
뭐 솔루션 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를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좀 잘 성장하면은 네.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도 그죠? 굉장히 많은 예, 도움이 될 맞습니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드네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영역이 뭐 한국이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그 바이오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훌륭한 축에 속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농업과 연결시키면 우리가 그린 바이오라고 부르는 그렇죠. 영역이 있고 우리가 아는 많은 소재들이 다 네, 농업 맞습니다. 부산물이나 생산물에서 나오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바이오와 연결해서도 실제 저희가 투자한 곳들이 좀 그 그린바이오 섹터에서 신소재를 개발해서 그걸 건기식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혹은 그게 좀 실제 좀 제약이나 여러 바이오 섹터와 연결됨으로 인해서 바이오 산업처럼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저희는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